분주한 도시의 소음에서 한 발짝 비켜선 곳, 고급 주택들이 그림처럼 늘어선 행복 마을. 이곳은 성공한 중산층들이 꿈꾸는 이상향과도 같았다. 잘 가꾸어진 정원, 조용한 산책로, 그리고 어디서나 느껴지는 평온함.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풍경 한가운데 마치 잊혀진 섬처럼 존재하는 공간이 있었다. 안비가. 단지 구석진 곳에 자리한 이 아담한 게스트하우스는 본래 방문객들을 위한 배려로 지어졌지만 찾는 이 드물어 시간의 먼지만이 소리 없이 쌓여가는 곳이었다. 그 존재를 아는 입주민조차 거의 없었다. 이 행복 마을 302동에는 민세연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삶은 나무랄 데 없이 완벽했다. 능력 있는 남편 강지훈, 토끼 같은 아이들, 그리고 넓고 안락한 집, 이웃들은 그녀를 다정하고 현명한 아내이자 어머니로 기억했다. 하지만 화려한 포장지 속에 감춰진 진실은 달랐다. 세연의 내면은 이름 모를 공허함과 깊은 외로움으로 조금씩 침식되고 있었다. 남편 지훈은 사업에 몰두하느라 가정에 소홀했고 그의 관심은 언제나 업무 성과와 사회적 성공에 머물러 있었다. 한때 열정적이었던 부부 사이의 대화는 일상적인 안부와 건조한 용건들로 대체된 지 오래였다. 그는 세연을 당연한 존재로 여겼고 그녀는 그 안에서 점차 자신을 잃어갔다. 가슴 한구석,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커져만 갔다. 다른 삶, 다른 관계, 어쩌면 다른 일, 나를 향한 은밀한 욕망. 세연은 애써 그 마음을 누르려 했지만 잔잔한 수면 아래 소용돌이처럼 그 욕망은 점점 더 거세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위태로운 평온함이 곧 예기치 못한 만남으로 인해 산산조각 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의 씨앗은 이미 행복마을, 그녀의 발치 바로 아래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만남은 세연의 메마른 일상에 스며드는 한 줄기 가랑비와 같았다. 강지훈의 무관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야근과 회식은 그의 일상이었고 어쩌다 일찍 귀가하는 날이면 서재에 틀어박혀 업무에 몰두하거나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이었다. 저녁 식탁은 언제나 침묵이 감돌았다. 아이들의 제잘거림만이 간신히 어색함을 메웠고 세연이 어렵게 꺼낸 이야기는 건조한 대답이나 무심한 뚜덕임으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그녀는 마치 잘 꾸며진 인형처럼 남편의 성공적인 삶을 장식하는 하나의 배경처럼 느껴졌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의 시설 문제로 관리사무소를 찾았던 세연은 그곳에서 한도원을 처음 만났다. 밭 30을 넘긴 듯한 그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용모,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보다 대여섯 살은 어려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풋풋하면서도 성숙한 매력이 공존하는 남자였다. 세연이 겪는 불편사항을 그는 진지하게 경청했고 사소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의 눈빛은 온전히 그녀를 향해 있었고 목소리는 따뜻했다.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진심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그것은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다. 민세연 씨라고 하셨죠? 불편하신 점은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필요한 건 없으세요? 그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는 메마른 땅에 스며드는 단비처럼 그녀의 마음을 적셨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우연한 마주침은 조금씩 잦아졌다.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혹은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길에서였다. 마주칠 때마다 도원은 언제나 환한 미소와 함께 먼저 인사를 건넸고 짧지만 다정한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세연의 작은 변화, 예를 들어 새로 바꾼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 같은 것들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남편 지훈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관심이었다. 부원은 세연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다. 아이들 이야기, 시댁과의 미묘한 갈등, 때로는 지훈에 대한 서운함까지도. 그는 어떤 평가나 조언 없이 그저 공감하고 위로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친절 이상의 따스함이 담겨 있는 듯했고 세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존재는 잿빛 같던 그녀의 일상에 한 줄기 밝은 햇살처럼 느껴졌다.
가슴 한구석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어떤 감정이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것만 같았다. 이것이 단순한 호의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감정일까? 세연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한도원이라는 이름은 어느새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하면서도 짜릿한 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 불길하면서도 짜릿한 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그들의 은밀한 만남을 위한 완벽한 장소를 발견한 것은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른다. 도원이 먼저 말을 꺼냈다. 세연 씨, 혹시 안비다라고 들어보셨어요? 저희 아파트 단지 제일 구석에 있는 작은 별채인데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아마 세연 씨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제안이 담겨 있었다. 사실 그는 이미 그곳을 몇 번 답사한 후였다. CCTV도 없고 관리인의 발길도 뜸한 그야말로 둘만의 비밀을 만들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희미하게 풍겨오는 먼지 냄새와 함께 낡았지만 아늑한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된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침실 안쪽으로는 제법 큰 침대까지.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그곳은 두 사람에게 완벽한 도피처처럼 느껴졌다. 첫 만남은 어색함과 설렘, 그리고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졌다. 도원은 미리 준비한 듯 와인과 간단한 안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욱 깊고 그윽했다. 세연은 마치 금지된 구역에 발을 들여놓은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누구의 시선도 의식할 필요 없는 공간. 오롯이 자신과 그만이 존재하는 세상. 그곳에서 두 사람은 가면을 벗고 서로의 가장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세연은 텅 빈 결혼 생활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끝없는 가사 노동과 육아의 무게를, 그리고 남편 지훈의 무관심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도원은 그런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때로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는 젊은 날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자신의 이전 연애 경험까지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며 세연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나갔다. 서로의 상처에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그들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세연 씨,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도원의 낮은 속삭임은 세연의 귓가를 뜨겁게 달궜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고 세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손길은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을 일깨웠고 그의 입맞춤은 걷잡을 수 없는 불꽃을 지폈다. 안비가는 그렇게 그들만의 에덴 동산이 되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세연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동창 모임이나 문화센터 강좌 따위의 그럴듯한 거짓말로 집을 나섰고 도원은 점심시간을 핑계 삼아 그녀를 맞이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현실의 무게를 잠시 잊고 서로에게 탐닉했다. 때로는 격정적으로 서로를 갈망했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만을 느끼며 시간을 보냈다. 짧지만 강렬한 만남은 세연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었고 그녀는 눈에 띄게 생기를 되찾았다. 남편 몰래 하는 화려한 화장, 평소에는 시도조차 못했던 과감한 옷차림, 그리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짓는 은밀한 미소. 그녀의 표정은 밝아졌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심지어 지훈조차 요즘 당신 뭔가 좋아 보여 라며 무심하게 한마디 던질 정도였으니. 하지만 그 달콤한 행복 뒤에는 늘 불안과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휴대폰 벨소리에도 깜짝 놀라기 일쑤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했다.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짜릿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세연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위험한 비밀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들의 짧은 행복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다가올 비극의 그림자를 감지하지 못했다. 영원할 것 같던 그들만의 낙원, 안비가에서의 미래는 그러나 한순간의 부주의로 위태로운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그날따라 세연은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안비가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와 달리 무거웠고 알 수 없는 불길함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어쩌면 이미 예고된 파멸의 전주곡이었을까?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익숙한 도원의 미소가 그녀를 맞이했지만 세연은 쉽사리 긴장을 풀 수 없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굳어 있어요? 세연 씨, 도원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좀. 세연은 애써 미소 지으며 그의 품에 기댔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함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늘 그랬듯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대화를 나누던 그때였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복도에서 마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안비가의 낡은 방문이 벌컥 열렸다. 세연과 도원은 거의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았다. 얼어붙은 시간,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공기. 문 앞에는 아파트 청소 용역 직원인 박수민이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미처 내려놓지 못한 청소 도구가 들려 있었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눈은 두 사람을 번갈아 훑었다. 박수민은 50줄에 접어든 중년 여성이었다. 억척스럽고 새멀려 강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늘진 구석이 있는 여자. 그녀는 매주 수요일 오전에 안비가 청소를 담당했지만 그날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후 늦게 들른 것이었다. 이게 다 뭐예요? 박수민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침대 위 흐트러진 이불과 두 사람의 삼기된 얼굴에 고정되었다. 세연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고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듯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도원 역시 담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다신 채 청백했고 아까까지 세연을 향하던 그윽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세연은 거의 본능적으로 행동했다.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지갑에서 닥치는 대로 지폐 몇 장을 꺼내 박수민에게 내밀었다. 저기, 박 여사님. 이건 정말 오해예요.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창피함과 공포심으로 격렬하게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박수민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세연이 내민 돈과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경멸, 그리고 어쩌면 일말의 동정심이었을까? 아니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탐욕의 그림자였을지도. 잠시 후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오해라. 내가 지금 뭘 본 건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세연이 내민 돈을 받아들었다. 분을 세어보는 그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이번 한 번만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박수민은 굳은 표정으로 돌아섰지만 세연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박수민의 싸늘한 눈빛과 돈을 받아들던 그 미묘한 표정은 마치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재앙의 서곡처럼 세연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그녀의 손에 들린 돈 뭉치는 어쩌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첫 번째 열쇠였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손에 들린 돈 뭉치는 어쩌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첫 번째 열쇠였을지도 모른다. 박수민이 떠난 후 안비가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세연과 도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도원이었다. 일단 오늘은 그만 돌아가죠. 세연 씨, 저 여자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다정함 대신 초조함과 담혹감이 묻어 있었다. 세연은 그의 차가워진 태도에 가슴 한구석이 시렸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그녀 역시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듯 멍한 상태였다. 그날 이후 세연의 삶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워졌다.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쩌면 박수민이 그 돈으로 만족하고 입을 다물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고개를 들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수민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날 안비가에서와는 달리 노골적으로 탐욕스러웠다. 민세연 씨? 나예요. 그날 안비가에서 봤던 아줌마. 그때 일 말인데. 아무래도 오리는 아닌 것 같고 남편분께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세연 씨가 딱해 보여서 말이지. 이번 주말까지 현금으로 50만 원만 더 준비해줘요. 그럼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세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남편 지훈 몰래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박수민에게 건넸다. 돈을 받아든 박수민은 만족스러운 듯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던 것이 보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간격이 좁혀졌고 액수도 70만 원, 100만 원으로 거침없이 뛰어올랐다. 아유, 세연 씨도 알잖아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 애 학원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빠듯하고 서로 돕고 살아야죠. 안 그래요? 박수민은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세연의 죄책감을 교묘하게 자극했다. 세연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남편 몰래 생활비를 빼돌리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심지어는 아이들 학원비에까지 손을 대야 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박수민의 전화가 언제 걸려올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퀭한 눈, 푸석한 피부,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 한때 도원의 존재로 반짝였던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흐릿해져 있었다. 궁지에 몰린 세연은 도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냉담했다.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세연 씨 일은 세연 씨가 알아서 해결해야죠.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아요. 한때 다정했던 그의 목소리는 싸늘했고 그의 눈빛에서는 어떤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불륜의 현장에서 발각된 공범이 아니라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방관자처럼 행동했다. 세연은 배신감과 함께 지독한 고독감에 휩싸였다. 믿었던 사랑은 한낱 신기루였고 그녀는 이제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박수민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그녀의 탐욕은 끝이 없어 보였다. 세연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마지막 희망 한 조각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세연은 도원을 찾아 나섰다. 어쩌면 그라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보여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녀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관리사무소 앞에서 마주친 도원은 그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고 목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도원 씨. 제발 나 좀 도와줘요. 박수민 그 여자. 끝도 없이 돈을 요구해요. 이러다가는 정말 세연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렸지만 도원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세연 씨, 자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여자한테 돈을 준 것도 세연 씨고 모든 건 세연 씨가 자초한 일 아닙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뭘 어쩌라는 겁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비수처럼 세연의 가슴에 꽂혔다. 한때 달콤한 속삭임으로 그녀를 설레게 했던 그 남자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눈앞에는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비겁한 남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것이 마지막 결정태였다.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마저 끊어진 순간 세연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을 남편에게 털어놓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방지훈이 퇴근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무심하게 TV 채널을 돌리고 있을 때였다. 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뜨거운 차를 내왔다.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평소와 다른 그녀의 목소리에 지훈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뭔데? 또 무슨 사고라도 쳤어? 그의 말투에는 이미 짜증이 섞여 있었다. 세연은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말을 이었다. 사실, 당신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녀의 고백은 마치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다. 안비가에서의 미래, 박수민에게 발각된 순간,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협박과 돈 요구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뺨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 너무 무서웠어요. 당신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한동안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지훈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하얗게 굳어 있었다. 소파 팔걸이를 쥔 그의 손등에는 파랗게 핏줄이 솟아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았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됐다고? 1년 정도 됐어요. 세연은 흐느끼며 간신히 대답했다. 1년, 지훈의 눈빛이 싸늘하게 번뜩였다. 내가 밤낮 없이 회사 일에 치여 사는 동안 당신은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건가? 그것도 모자라 그 여자한테 돈까지 뜯기면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과 혐오감이 뒤섞여 있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게 변명이야.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기만한 거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점였다. 분노를 사기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가 갑자기 멈춰 서서 세연을 노려보았다. 그 청소부. 박수민이라고 했나? 그 여자는 내가 법대로 처리하지. 하지만 당신과는 이제 끝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형선고와도 같았다. 세연은 무너져 내렸다. 용서를 빌고 매달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녀는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녀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파멸의 현장이었다. 세연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파멸의 현장은 참혹했다. 다음 날 아침, 방지훈은 약속대로 움직였다. 그는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해 박수민의 협박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동시에 냉정하게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경찰서에 출두하여 그동안 세연이 박수민에게 건넨 돈 봉투의 흔적, 통화 기록 등 명백한 증거들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박수민은 처음에는 그냥 농담이었다. 힘든 사정 좀 봐달라고 했을 뿐이다 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상습공갈 및 협박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녀의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셈이었다. 한편 한도원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재빨리 발을 뺐다. 아파트 단지 내에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그는 미련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취를 감췄다. 관리사무소에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고 그가 남긴 것은 세연의 망가진 삶과 차갑게 식어버린 안비가의 추억뿐이었다. 그의 달콤했던 속삭임과 뜨거웠던 눈빛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세연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연민이나 망설임조차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경멸만이 가득했다. 여기 서명해.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고 살 자신 없어. 세연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하지만 지훈은 단호했다. 용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 당신 얼굴만 봐도 역겨워. 그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다. 며칠 뒤, 그는 자신의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이혼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세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 가정,
그리고 행복 마을에서의 평판까지. 위자료는커녕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였고 아이들의 양육권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텅 빈 집에는 세연 홀로 남겨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행복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다. 한때 설렘과 비밀스러운 기쁨을 안겨주었던 안비가는 이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폐허의 상징으로 남았다. 며칠 뒤 아파트 게시판에는 내 안비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던데 라는 익명의 글이 올라왔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하지만 소문의 주인공들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결국 세연은 마지막 남은 짐을 싸서 정든 집을 떠나야 했다. 떠나는 길, 그녀는 마지막으로 안비가를 돌아보았다. 굳게 잠긴 문은 더 이상 그녀를 반기지 않았다. 한순간의 일탈이 가져온 처절한 대가.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는 깊은 침묵과 씁쓸한 후회만이 메아리처럼 맴돌았다.